자, 오늘 배우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원래 계획상은 재산세는 안 나간다고 그랬죠.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하셨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재산세 세 문제하고 종부세 하나, 그래서 네 문제를 정리하도록 할까 하는데 괜찮겠어요? 근데 큰일 나요. 왜냐하면은 소득세 단원이 분량이 크거든요. 근데 다음 시간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음 마지막 종강 때는 정규 강의하고 1시간 점심 드시고 한 2시간 정도를 더 특강을 할까. 여러분이 싫어하면 안 하고요.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들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에 또 자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나가지 말고 좀 더 완벽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 욕심은 여러분 의향이 어떠냐는 얘기죠. 괜찮겠어요?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점심은 도시락 싸우셔갖고 특강식으로 드시고 좀 쉬셨다가 더우니까 해서 양도소득세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저 만난 거 행복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4주 만에 하니까 눈동자들이 또 자신감이 없어요. 오늘 재산세, 여러분이 또 재산세는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오늘 한번 재산세를 끝장을 내봅시다. 하다 보면은 요게 요거구나. 그리고 교재 보면은 좀 안 좋은 문제도 몇 개가 있어요. 답이 틀린 것도 있고. 여러분 푸느라고 얼마나 승질 났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정리를 하나씩 해드릴까 합니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 달 만에 처음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120쪽부터 출발할게요. 교재 분량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요약집은 쳐다볼 필요도 없고 요약집 같은 경우는 나중에 컵라면 덮었을 때 사용하고 이제 요약 같은 거 볼 데 없습니다. 문제집 한 권에 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직 안 늦었어요. 요거 하나만 딸딸딸딸 하면 그놈이에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건 안 할 문제도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거 빼고 요거 하나만 딸딸딸 하면 세법 효자 과목이 됩니다. 모든 과목이 그래요. 이거 펴놓고 기본서 펴놓고 요약 펴놓고 내 필기한 거 펴놓고 문제 하나 푸는데 한 1시간 걸려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오로지 문제. 그러니까 지문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할 때 어떻게 했죠? 동그라미 연습했죠. 이거 무조건 비법입니다. 이거면 절대로 실수할 수가 없어요. 표정들이 동그라미가 뭐지? 이따가 계속 할 텐데 7, 8월 달, 9월, 10월은 이거 연습하면 끝이에요. 세법 아주 답 찾기 쉽습니다. 포인트 연습. 이게 뭔지 기억 안 나죠? 몰라요. 또 시작해야죠. 자, 120쪽에 재산세 01번. 자, 동그라미 특징, 동그라미 과세 대상. 요것들은 나올 때가 됐으니까 신경 써야 되죠. 120쪽 재산세 밑에 01 특징 및 과세 대상물 나왔죠. 거기에 특징하고 과세 대상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공부를 하셔야죠. 이렇게 협박을 해야지 거기다 동그라미 치죠. 그죠? 별 표시해 놓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재산세다. 재산세다 그러면 여기다 써놓고 몇 문제가 출제되죠? 3문제.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첫째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징이 뭐냐? 첫째, 지방세에 해당하더라. 글씨를 이쁘게 쓰려고 그랬더니 마음만 급해갖고 그래. 지방세. 지방세면서 뭐가 됩니까? 시군 구세가 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만큼은 예외라고 그랬죠. 서울특별시는 일단 몇 개 구가 있다고 그랬죠? 25개 구가 있죠. 요거 상식. 그럼 일단 재산세는 어디에서 걷죠? 구에서 걷죠. 걷어가지고 일부를 어디로 보내죠? 서울특별시. 그럼 특별시에서 합산을 해서 나누기 얼마? 25 해서 도로 돌려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서울에는 구세면서도 뭐가 된다? 특별시세가 되더라. 해서 특별시세면서 뭐가 된다? 구세가 되더라. 두 번째, 재산세다 그러면 항상
물세도 있고 뭐도 있다? 인세도 있더라. 물세다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고지서가 여러 장 나온다는 얘기죠. 어떤 게 있습니까? 건축물이다, 주택이다, 선박이다, 항공기, 이런 것들은 물건별로 개별과세가 들어갑니다. 쉬운 말로 고지서가 한 장 나와요? 여러 장 나와요? 여러 장 나온다. 물건별로 각각. 그래서 물세 개념이고요. 인세는 토지에 대해선 몇 장의 고지서? 한 장. 그렇죠. 합산하니까. 따라서 인세는 합산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을 한다. 소유자별이라는 건 다른 말로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을 한다. 합산을 하기 때문에 몇 장의 고지서가 나오죠? 한 장. 끝. 이러면 되죠. 그 다음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차등, 비례, 세율도 있고 뭐가 있다? 초과, 누진, 세율. 이따가 숫자에 대해서 싸워야 될 거죠. 양다리 걸쳤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요거를 구별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외우면 힘들어요. 차등 비례세율이다 그러면 따라해봐요. 비례세율. 비례세율은 뭐냐 하면은 물건별로 각기 다른 세율을 정해놨다. 차별을 둔다는 얘기죠. 요걸 뭐라고 그러죠? 차등 비례세율. 그럼 초과 누진세율은 뭐냐? 차등 비례세율은 따로 세율을 정하는 거. 초과 누진세율은 이 한 분만 갖고 이 한 분의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크기가 적으면 세율도 낮고 크기가 높으면은 어떻게 돼? 많으면 세율도 높아진다는 거. 이게 누진세율. 전기요금하고 똑같은 거죠. 전기요금은 뭐예요? 여러분 집에 전기에 대해서만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죠. 요게 초과 누진세율. 하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요건 뭐가 되죠? 차등 비례세율이다.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좀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하면 되죠. 차등 비례세율은 여러분 각각의 몸무게다. 요게 차등 비례세율.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초과 누진세율은 뭐예요? 여러분 한 분에 대해서 식사를 몇 끼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 몸무게가 늘어나겠죠. 요런 게 괜히 설명했다. 그냥 넘어갈 걸.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 있죠? 6월 1일이죠. 따라서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 되면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한다. 무슨 징수가 되죠? 보통징수. 그러면 언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때까지 돈만 내면 되죠. 만약에 돈을 안 냈으면 거기에 뭐가 붙는 거죠?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 가산세가 아니에요.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어려운 게 없죠. 해보자. 특징 요 정도.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크게 5개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요거 왼종일 할 거예요. 과세대상은 제일 먼저 중요한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 항공기가 있죠. 5개. 토지다 그러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죠? 분리과세. 그 다음 뭐가 있죠? 별도 합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종합합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요거는 분리는 뭐예요? 다른 거랑 합산 안 하죠? 따로따로.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합산이죠. 합산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소유자별 합산한다고 그랬죠. 소유자별 합산인데 합하는데 어디 있는 것만 합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디 있는 것만 되죠? 관할구역 안에 것만 합산해야 되겠죠. 그럼 시험에 뭐가 나와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만 합산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전국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나오는 게 뻔해요. 전국의 것 합산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얘기하는 거고, 관할 구역 안에 부동산만 합산한다 그러면 재산세가 되는 거죠. 지방세니까 관할 구역의 것만. 예를 들어서 내가 광주에 땅이 있고 별도 합산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익산에 별도 합산 토지가 있다. 별도 합산 똑같지만 합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방세니까. 그래서 광주에 있는 것만 합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전국에 있는 별도 합산은 다 어떻게 해줘야 되죠? 다 더해줘야 되죠. 전국의 걸 더하면 종부세, 관할구역 안에 것만 더하면 뭐가 되죠? 재산세가 되더라.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끝.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중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딸랑 요건데. 이게 답인데. 이 답 보고 이제 문제 찾는 거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연습합니다. 자, 120쪽 나왔어요. 1번, 2번, 3번 나와 있는데, 그래요. 요것들은 그래도 몇 개 안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해봅니다. 보세요. 재산세에 관한, 그 다음에 여기서 팁 앞으로 알아두실 때, 문제에서 재산세에 대한 이렇게 나오면은 요건 종합문제예요. 종합문제라는 건 거의 매번 나옵니다. 재산세 전 단원에서 지문 하나씩을 끄집어낸 거예요.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문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뭐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요건 개별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별문제는 연속 출제가 안 됩니다만은 종합문제는 연속 출제가 되죠. 단원 전체에서 지문 하나씩 끄집어내니까. 그래서 이런 거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중요하다는 말이 없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자, 1번 재산세에 관한 것. 1번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물건별로 개별과세한다. 물건별로 개별과세한다는 것은 물세 개념이죠. 즉 고지서가 한 장 나와요, 여러 장 나와요? 여러 장 나온다는 얘기죠.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토지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별 합산 또는 소유자별 합산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습니까? 전국에 요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고 이제 숨어 있는 걸 찾는 연습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물건별로 과세가 됩니다만은 토지는 합산을 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 것만 합산해야 됩니까? 관할 구역 안에, 시군구 안에 것만. 전국이 X. 그 다음에 2번 재산세는 보통세로서 지방교육세 나오죠? 지역자원시설세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게 요거죠. 병기 고지다 그러면 하나의 고지서에다가 나란히 인쇄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요건 뭐만 생각하면 되죠? 지역자원시설세. 그럼 이렇게 공부하죠. 병기고지 먼저 보고 지역자원시설세 보고 조건이 뭐가 있느냐, 납기가 같을 경우에 이렇게 찾으면 순서가 돼요. 따라서 먼저 뭐 지방교육세 보고 그럼 헷갈려서 안 돼요. 제일 먼저 뭘 봐요? 포인트? 병기고지. 병기고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그런데 언제만 되는 겁니까? 납기가 같을 때만. 근데 시험에 뭐라고 많이 나와요? 반드시 이런 게 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요. 병기고지 항상 나오면 병기고지, 물납, 분납 요거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걸 봐야죠.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병기고지, 지역자원시설세. 근데 뭐가 틀렸죠? 반드시가 틀렸죠. 뭐라고 나와야 됩니까? 납기가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3번 재산세는 시군구세며 보통세다. 맞죠? 다만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으면 특별시세도 되고 뭐가 된다? 구세도 된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죠. 시군구세지만 서울만큼은 특별시세 구세가 되더라.
정확한 설명이니까 답은 몇 번이 되죠? 3번.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지문 꼭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죠. 항상 나와 있을 때 이 재산세는 사실상의,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서로 상이 다를 경우에는 뭘 적용하죠? 사실상의 현황. 무조건 하셔야 돼요. 요거는 양도소득세도 겹칩니다. 뭐냐? 지목이 농지로 돼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지목이 농지로 돼 있는데 우리가 과세기준일 현재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그럼 농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농지 이렇게 쓰고서 경작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목이 농지로 돼 있지만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농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로 봐요? 나대지 잡종지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 질문할게요. 농지는 무슨 과세가 되죠? 분리과세. 그런데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됩니다. 세금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 다른 경우에는 뭘 적용한다고 그랬죠? 사실상, 공부상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나왔습니다. 팁을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세법에서 여러 개 종류가 나왔으면 항상 그 안에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도 앞쪽에 주지 않고 뒤쪽에 항상 줍니다. 따라서 여러 개 과목이 나왔을 때는 항상 밑줄 치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뒤쪽에 함정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팁이에요. 자, 보면은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이 나왔는데 OX 한번 해볼게요. 첫째,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자동차. 그렇죠. 거기 숨어 있네요. 이게 과거에 많이 나왔던 지문인데 실수 많이 합니다. 왜? 자동차? 세금 내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의 이름이 뭐죠? 자동차세죠. 재산세가 아니에요.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정도 되겠나요? 노노노. 2번 체크. 집에서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시고 3번 보죠. 이런 거 몇 개냐 박스 나온 거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한번 OX로 한번 대답해 보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던 게 이게 다 답이에요. 이게 답. 답이 여기 있어요. OX 대답합니다. 하나 보고 대답하고 이러지 말아요. 책만 보면서. 자, 들어갑니다. 시군구세 특별시 및 구세 O 기한 후 신고 X 물세 인세 면세점 X 면세점은 어디만 있죠? 취득세만 있고요. 그 다음에 물납 분납 O 자 응익과세는 좀 있다 하고요. 세부담 상한제도 지금 봤어요? 맞았는데 하니까 X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안 봤으면. 세부담 상한은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세금 부담이라는 건 취득세 양도는 한 번만 세금 내죠. 그래 세금 부담이 없어요.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거죠. 매년 내는 거니까 세부담이 있을 거다. 따라서 세부담 상한제도는 매년 내는 세금만 있는 제도다. 보유세 있는 거. 그럼 뭐가 있어요? 재산세하고 종부세 두 개만 있는 제도입니다. NG 다시 할게요. 표정이 자신이 없다니까 이따 끝날 때쯤 또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드릴게요. 자신감 느끼게. 자, 세부담 상한제도 OX 그래도 이렇게 겁을 내지 말란 얘기예요. 아까 난 너무 웃기는 거 있죠. O 했는데 하니까 X 이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좀 압박을 주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 X죠. 가산금이 붙는 거지 가산세는 없죠. 그 다음에 응익과세는요 같이 공부 한번 해볼게요. 요거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너 부동산 샀네, 아파트 샀네, 상가 샀네,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능력 좋은데
능력에 대응해서 과세한다. 응능과세라는 표현을 해요. 능력에 대응해서. 그런데 재산세는 뭐예요? 당신 저 상가 갖고 있다며? 집 강남에 있다며? 그 집값 좀 많이 올랐대? 어이구 얼마나 이익 많이 받겠네? 수익 받겠네?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의 가격이 매년 인상이 되면 그걸 이익으로 간주가 되죠. 당신 저기 집값 올라서 이익 좀 받겠네? 그 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뭐라고 그러죠? 응익과세라 얘기하는 것. 차이점 이해가요? 취득을 한다. 능력 있네? 나 재산이 있어. 이익 좀 받겠네? 이렇게 적응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모순된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10억 올라가면 뭐해?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온 게 없는데 팔아야 이익을 보죠. 그럼 요거는 미실현 이익이란 얘기죠. 미실현, 실현되지 못한 이익도 세금 내야 되니까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욕먹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도 집값 올라면은 당장 주머니에 돈 안 들어와도 기분은 좋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NG 들어갑니다. 자, OX 응익과세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괜히 여러분한테 잘못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압박 수업을 한다니까 틀린 건데도 내가 하면 틀린 걸 계속 들이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재산세와 관련된 제도는 시군구세, 물세인세, 물납분납, 응익과세, 세부담상한 모두 몇 개가 될까요? 5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노. 대답이 없어서 04번 보죠. 04번 바로 이런 거죠. 내가 걱정하는 게 밑줄 과세 대상 독립문제입니다. 개별 문제. 이게 답이에요. 이거 우리 풀었던 문제거든요. 근데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이거 답이에요. 답까지 가르쳐줬어요. OX 들어가 봅니다. 잘하셔요. OX. 자, 기억 항공기. 니은 자가용 선박. 자가용 선박. 그렇죠. 선박이니까 앞에 넘어갈 거 없어요. 이게 답이야.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고급 주택. 그 다음 카지노 건축물. 그렇죠. 과수원, 차량, 골프회원권, 기계장비, 광어권, 골프 연습장. 너무 대답이 잘 나오니까 불안해 죽겠어. 이거 풀었던 문제 같아요. 그죠? 집에서 했어요? 그런 것 같아. 어쩐지 답 보고 부르는 그런 멘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다음에 치읓 몇 개가 나오나요? 6개가 있는데 답은 4개뿐이 없죠. 그럼 4개만 맞으면 정답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1번에 기억 맞고, 디귿 맞고, 리을 맞고, 미음 맞고, 답이 몇 번? 1번. 요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되겠어요? 요거 해보자. 특징 과세대상. 과세대상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따가 토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나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나왔는데요. 납세의무자는 체크. 작년에 개별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 연속 출제 가능성이 무지하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지하게 많아요. 이 중에 몇 개만 같이 풀어보면 될 거예요. 납세의무자 개별적인 문제는 연속 출제가 힘드니까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똑같습니다. 납세의무자는요, 요건 먼저 알아두면 되죠. 원칙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 요것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6월 1일 날 소유자가 바로 된다. 근데 요럴 때가 있죠. 매매라든가 상속이라든가 매매 상속같이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때,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매매를 했어요. 이 사람은 누가 되는 거죠?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은 뭐가 되죠? 매수인이 되죠. 오케이?
그러면 항상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세금을 내는데 6월 1일 날 매매가 됐어요. 6월 1일 날 매매가 됐다. 또는 6월 1일 날 매매가 됐다. 소유권 변동이 있죠? 그럼 신고를 하면은 사실상의 소유자 누가 됩니까? 매수인이 되죠. 신고하면. 근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매매가 된 걸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죠? 매도인에게 보내죠. 그럼 매도인은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소유권이 변동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럼 신고는 꼭 6월 1일 날 해야 되느냐? 아니죠. 바쁘니까 열흘 정도 말미를 줍니다. 해서 변동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는데 신고는 10일 이내만 해주면 돼요. 며칠 이내? 그런데 언제부터 10일이냐? 이게 포인트죠. 모든 거 재산세는 날짜를 모른다. 그럼 6월 1일 기준이에요. 따라서 변동이 있으면은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변동 신고해라? 10일 이내. 신고를 하면은 누가 되는 거죠? 사실상의 소유자. 콕 찍어 누가 되죠? 매수인이 되는 거고. 이건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시험에 매수인으로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근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누가 되는 거죠? 공부상의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 다시 말해 누가 되죠? 매도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나 상속처럼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면 뒤에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죠. 다시 여기다 정리해 드릴까? 자, 소유권이 변동이 있으면 며칠 이내 신고해야 되죠? 10일 이내. 언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그러면 신고를 했으면은 누가 된다고 그랬죠? 사실상의 소유자. 콕 찍어서 누가 되죠? 매수인.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되죠? 공부상의 소유자. 콕 찍어 누가 되죠? 매도인이 되더라. 요 정도가 포인트죠. 나머지도 여기에 따라 달라가요. 포인트 연습. 매매 또는 변동. 그럼 신고했으면 얘고 신고 안 하면 얘다. 요것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또 많이 나오던 거 한번 해볼까요? 많이 나오던 거. 많이 나오는 거. 신탁재산이다. 신탁법 또는 신탁재산이 나오면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수탁자. 기억나요? 노노노노. 종중재산. 종중재산이 나오면은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안 써도 돼요. 이거 이번 시험 안 나와요. 근데 왜 하느냐? 그냥 책을 확 넘어가면 또 여러분 의심병 도질까봐 그냥 예의상 몇 문제만 해보는 거예요. 신고했으면 누가 되는 거죠?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콕 찍어서 종중이 되는 거고요. 신고 안 하면 누가 되는 거죠? 공부상의 소유자. 요건 누가 되는 거죠? 개인. 요렇게 나오죠. 왜 개인이 되느냐? 여기에 주어져요. 개인 명의로 등재됐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상의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죠? 개인이 된다는 거. 기억나요? 불안해 죽겠네. 또 하나 나오는 걸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이건 뒤에서 또 나오는데 한번 해볼게요. 누가? 국가와 연부매매 계약을 맺고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거 배웠잖아요. 국가와 연부계약, 무상. 국가와 계약만 맺고 공짜로 내가 쓴다 이거예요.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면 내가 낼게. 과세. 누가 납세 의무자죠? 매수계약자. 이러면 되죠. 그런데 유료로 사용하면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안 미안하니까 국가가 세금을 내야죠. 국가는 항상 뭐가 됩니까? 비과세. 이건 다 안 나와요. 열심히들 쓰셔? 쓸데없는 거를. 자, 두 번째 요거의 반대. 요번엔 국가가 개인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1년 이상 공공용 무상으로 쓰면
국가가 개인 걸 공짜로 썼어요. 1년 이상. 국가가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세금 내지 마. 뭐가 되죠? 비과세. 그런데 국가가 1년 이상 유료 내 걸 국가가 돈 주고 썼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국가가 안 미안하죠. 당연히 난 돈 받았죠. 재산권 행사했으니까 뭐가 되죠? 과세해줘야 되겠죠. 요건 이따 비과세 때도 또 나오는데 재밌는 건 납세 의무자하고 비과세가 작년에 2개가 개별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안 해도 돼. 뭐하러 이걸 공부해. 다만 빈 책으로 남아있으니까 예의상 3문제만 풀어볼까 해요. 선어 문제만. 괜찮겠어요? 자, 그럼 1번 나와 있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그냥 그거는 그냥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2번부터 나와 있는 것 2번부터 나와 있는 것 2, 3, 4 4개만 해볼게요. 자, 2번 봅니다. 준비됐나요? 2번의 밑줄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다 그랬으면 틀린 거 물어봤네요. 포인트 연습하죠. 1번 포인트가 뭐라고 배웠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소유자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항상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사용자. 많이 써요 우리가.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사용자. 자, 맞고요. 2번은 포인트가 뭐죠? 국가와 연부계약, 무상, 미안하니까 누가 되죠? 매수계약자. 그러니까 밑줄 치지 말고 동그라미 연습을 하세요. 밑줄 치거나 눈으로만 읽으면 절대로 실수합니다. 동그라미는 실수 무지하게 막아요. 매년 이것 때문에 혜택 본 분이 많습니다. 동그라미. 밑줄 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밑줄 치는 거죠. 동그라미. 자, 또 한번 해보죠. 자, 3번은 포인트가 뭐죠? 신탁법을 봐도 되고 신탁 재산을 봐도 되죠. 누가 납세 의무를 집니까? 수탁자. 뭐라고 돼 있죠? 위탁자. 끝. 답이 몇 번? 3번.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 뭐부터 봐야 돼요? 포인트? 상속을 보고 그 다음 신고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죠. 그럼 누가 되죠? 주된 상속자. 요렇게 찾는 거죠. 요거도 보세요. 자, 우리가 상속이 나왔다 그러면 신고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럼 누가 되는 거죠? 주된 상속자. 항상 동그라미 치면은 여기 답 찾는 게 굉장히 쉬워요.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밑줄만 디립다 치면은 다음에 거기서 또 걸려요. 동그라미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나왔어요. 맞고요. 5번은 포인트가 뭐죠? 채비지죠. 채비지 밑에 하나 더 써야죠. 보류지 나올 때도 있죠. 그럼 채비지다, 보류지다. 그럼 누가 소유하고 있냐는 얘기죠? 사업시행자죠. 그럼 누가 재산세 내요? 사업시행자. 끝.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1년 내내 납세 의무자 이거 포인트 연습했어요. 근데 실전에 실제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때 막 가슴이 들떴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했던 대로 연습하니까 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3번 밑줄 납세 의무. 납세 의무 나왔습니다. 1번 포인트가 뭐죠?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사용자. 끝.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답이 몇 번? 1번. 포인트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2번 보죠. 2번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요거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첫째는 요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그중에 하나, 요거는 꼭 알아두셔요. 주택이 있는데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고 많이 했어요. 토지의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또는 공동명의가 돼 있다. 소유자가 두 사람이거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똑같아요. 부속 토지는 어디에 포함해요? 주택에 포함하죠. 따라서 세금은 몇 번 계산해야 돼요? 한 번 계산한다는 게 포인트죠. 그럼 어떤 지문이 나와야 되느냐?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금액에서 합한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은 각각의 세율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세율?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소유자가 다르다 그랬어도 세금은 몇 번 계산한다? 한 번. 한 번 계산하니까 토지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합해야 되겠고, 세율은 무슨 세율 적용하죠?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그 다음에 각각의 세율.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래서 세금을 산출을 했으면 요걸 값을 두 사람에게 뭘 해야 되죠? 안분을 하죠. 기억나요? 세금 계산한 다음에 사람 수대로 나눠줘야죠. 나눠주는데 항상 무슨 비율로 안분한다고 그랬죠? 그래. 잘하셨네. 이쪽이 잘하셨어. 시가 표준액 비율로. 무지 많이 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부속 토지는 주택에 포함하니까 세금은 한 번 계산하고, 산출한 세금을 사람 수대로, 소유자 수대로 안분 나눠주는데, 나눠줄 때는 요놈과 요놈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는 것. 해보자. 시가 표준액. 자, 그럼 나와 있는 게 보이죠?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니까 이거는 안 봐도 되겠죠. 한 번 계산했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안분 계산해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맞죠? 그런데 안분 계산인데 무슨 비율로라고 돼 있어요? 면적의 비율로. 면적의 비율로. 어떻게? 건물의 면적과 토지의 면적대로 나눠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엇 비율로 나눠줘야 된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기억들 나요? 책들이 어떻게? 많이 하셨네? 이분 많이 하셨네요. 노란색이 많이 쳐져 있어요. 해보니까 잘 됐어요, 집에서? 이분은 잘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잘 하시니까 노란색이. 그럼 재산세 다 풀어오셨어? 그럼 이번 시간 어떡하죠, 오늘? 지루할 텐데? 이분은 워낙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독한 분이 붙는 거예요. 독한 분이 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은 독한 거. 독하다는 거 흉 아니에요? 독하다는 거. 이분은 거의 내가 판단해도 합격될 가능성이 98% 이상이죠. 근데 그 2%가 무서운 거죠. 절대 공부나 사업은요, 독한 사람이 됩니다. 독한 사람 돼요. 착하다 그럴까? 물렀다 그럴까? 이런 분들은 조금 공부랑 잘 안 어울려요. 독한 분은요, 한 달만 해도 훅 올라가요. 이분은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축하드려요, 사장님. 이러다 떨어지면 개망신인데. 이분은 잘하시니까 충분히 부담 안 가질 정도로 공부하셨으니까. 책 새로 사셨나 봐? 이분도 잘하시는데 혹시 2차만 하시지 않아요? 그죠? 이분도 잘하셔요. 합격률이 97%. 1%가 왜 적었냐? 책이 새 거라서. 이분은 노란색 형광펜이 돼 있고, 요 라인에 계신 분들은 다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 옆에 분도 2차만 하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 분은 무조건 됐다고 봐야죠. 그 뒤에 분은요? 2차만 하시죠? 요 네 분은 굉장히 독한 분이에요. 응? 또 어디요? 저분도 잘하시고, 또 그 5분 또 2차만 봐요? 이분도 독해요. 되게 독해. 이분은 지금도 실무하고 있고 돈 벌어가면서 하니까 독한 거죠. 그 6분은 기억해두면은 무조건 이 6분은 사장님들이셔. 그죠? 나머지 분들은 내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게요. 오늘은 6분까지만. 독한 분들이에요. 독한 분들이에요. 독한 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자, 6분의 사장님 요번에 나왔고 무조건 합격자 명단에 올라가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항상 비율은 안분할 때는 무슨 비율로 한다? 시가 표준액 비율이다. 면적 비율이 X. 그 다음에 3번 포인트 누구죠? 국가. 국가와 연무, 무상.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매수 계약자. 매도가 나왔으니까 X. 그 다음에 4번. 4번은 포인트가 뭡니까? 종중재산. 종중재산인데 맨 앞에 개인 명의로 등재가 돼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종중재산이면 신고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으면 누가 되는 거죠? 종중이 아니라 누가 되죠? 개인 또는 공부상의 소유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5번 포인트가 뭐죠? 공유. 자, 이거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공유가 나와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지분권자. 항상 요거 나오잖아요. 공유 징그럽게 많이 했어요, 그죠? 영화배우 공유 지분권자. 지분권자인데 지분의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지분이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라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균등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70% 갖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30% 공동 소유하고 있다. 지분이 있으면 지분권자. 지분이 없다. 지분이 없으면 지분이 반반 균등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지분의 표시가 있던 없던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지분권자. 여러 명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에 나올 때 뭐예요? 공유 여러 명. 이게 정답인데 꼭 시험에 틀리게 나올 때는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콕 찍어서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이렇게 틀리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공유 이렇게 나오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을 뭐라고 그러죠? 지분권자. 한 명이라고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죠. 볼까요? 공유. 공유는 지분권자가 되는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다는 표현을 뭐라고 그러죠? 균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다 내용이 똑같죠? 한번 또 해볼까요? 4번 마지막 밑줄 납세 의무. 납세 의무다. 1번 보죠. 포인트가 뭐죠? 공유. 한 사람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인데 여기는 가장 많은 자 한 사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게 고치려고 그러면 정답 뭐가 돼야 되죠? 지분권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틀린 거 답이 몇 번? 1번. 2번 여기 나왔죠. 요거 재탕.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의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은 안분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무슨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항상 그렇게 나오죠. 요 지문도 봐요. 앞에는 틀리게 나왔다가 뒤에는 또 맞게 나오고 중요한 문제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것들만 정확히 짚으면 되죠. 그래 틀렸고요. 3번 포인트는 뭐죠? 종중재산. 신고 안 했대요. 누가 되죠? 공부상의 소유자. 그럼 공부상의 소유자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뭐가 될 수도 있죠? 개인.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앞에 개인 명의로 등재가 돼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공부상의 소유자만 공부하지 말고 개인도 같이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포인트가 뭐죠?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누가 되죠? 수탁자. 끝.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포인트가 뭐죠? 상속. 신고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럼 누가 되는 거죠? 주된 상속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납세 의무자 어때요? 매번 나오는 포인트가 그 지문이에요. 이거 1년간 배웠다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작년 분들 얼마나 좋으겠어요? 이번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세 가지 경우만 하시면 되고 필요한 문제들은요 지문이 똑같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4개만 과제.
그 다음에 11번은 불안해서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11번은 밑줄 재산세에 대한 종합문제죠. 납세 의무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종합문제니까 중요해서 한 번 해드립니다. 볼게요.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이거죠. 우리가 재산세다 그러면 요거죠. 사실상의 소유자예요. 등기 여부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등기된 토지 갖고 있어도 재산세 내고 미등기 토지 갖고 있어도 재산세 내죠. 또 건축물, 허가받은 건축물도 재산세 내고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세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기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볼게요.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에는 공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과세 대상이 어떻게 합니까? 포함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게 틀렸고요. 2번 보죠. 2번 신탁재산인데 토지가 나옵니다. 요거 보세요.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A와 B를 신탁회사에 맡겼어요. 신탁. 뭐 A가 종합합산 될 수도 있고 얘가 별도 합산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신탁을 맡기면 누가 재산세 내야 되죠? 수탁자가 내야 되겠죠. 명의가 얘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수탁자가 신탁받은 것도 자기 명의로 돼 있지만 또 자기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있다는 얘기죠. 요걸 뭐라고 그러냐? 고유재산이라고 그래요. 무슨 재산? 요건 상식으로 접근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수탁자 명의로 된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얘기죠. 다 뭡니까? 합산 토지예요. 다 합산 토지고 소유자가 똑같죠. 그렇더라 하더라도 얘와 얘는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식적으로 소유자가 다른 거니까. 말 이해 가나요? 그래서 명의는 다 수탁자 명의로 돼 있지만 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고유재산의 토지와 그 다음 신탁재산의 토지와 합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명의는 같지만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의 것을 갖다 신탁받았다. 이쪽에 있는 건 내 고유재산이다. 재산세 낼 때 서로 합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탁재산 따로, 고유재산 따로. 자, 읽어볼게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개념 이해 가요? 요거는 세법보다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명의만 내 걸로 돼 있지 소유자가 다르니까 합산할 수가 없다. 정확한 설명이니까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 3번의 주택은 너무 쉽죠.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가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의 동그라미 한구. 요거 여러분들이 꼭 재산세 신경 쓰세요. 한 동이 있고 한 구가 있습니다. 재산세만 한 동 한 구 있어요. 한 구는 양도에도 있지만 한 동은 재산세뿐이 없어요. 요거 계산할 때 잘 보라고 그랬죠. 한 구다 그랬으면은 뭐가 되는 거죠? 한 구다. 한 구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상가주택을 생각하면 되죠. 겸용주택. 해보죠. 겸용주택. 겸용주택을 생각하면은 요거죠. 주거용이 요만큼 70, 비주거용이 30. 주거용을 비교해야 되겠죠. 비교해서 50% 이상이 주거용이면 전부를 뭘로 보는 거죠? 주택으로 본다. 기억나요? 이게 항구예요. 해보자. 겸용. 겸용주택은 항상 면적을 비교한다.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전부 뭘로 보는 거죠? 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 동이다 그러면 주상복합. 주상복합이다 그러면 요거죠. 상가, 아파트, 아파트. 한 동은 면적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따로따로 해요. 비교 안 해. 주거용만 뭘로 봅니까? 주택으로 본다. 그럼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한 동, 주상복합, 얘는 비교하지 않는다. 따로따로.
주거용만 주택. 끝. 한 구다 그러면 겸용주택, 상가주택, 면적을 비교해야 됩니다. 면적을 비교해서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전체를 뭘로 보죠? 주택. 꼭 명심해요.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겸용주택. 자, 해보죠. 한동.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따라해봐요. 한구. 비교한다 안 한다? 한다. 50% 이상이 주거용이면 전체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는 것. 한동, 한구 무조건 신경 쓰세요. 자, 거기 볼게요. 4번. 한구라고 나왔죠. 한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의 동그라미 겸용. 겸용되면은 면적을 비교한다 안 한다? 비교한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이걸 맞게 지문을 고칠 수 있어요. 뭘 바꾸면 될까요? 한구를 한동으로 바꾸면 맞는다는 얘기죠. 이해 갑니까? 한동, 한구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단원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만 주택으로 본다. 이건 한동의 설명이죠. 한구는 면적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많이 나오죠. 밑줄 다가구 주택. 요거죠. 요거는 뭐 지문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다 해볼게요.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 101호, 102호, 103호 구분된 것을 각각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독립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이 돼 있으면 각각 한 구로 봐서 한 구, 한 구, 한 구 여러 개라 그래서 다가구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럴 때 이제 면적, 부수토지. 부속 토지는 요건 상식. 여러분 집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집에 보면은 부속 토지가 100제곱미터다.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 주택에 대한 면적이죠. 여러분 집에 부속 토지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주죠? 면적의 비율대로. 면적이 바닥이 20이다. 20, 20, 20, 20, 20. 그러면 모두 180분의 면적이 얼마? 20. 요걸 토지에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속 토지다. 부속 토지는 항상 건물 면적의 비율로 나눠준다는 것. 당연하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아파트 등기권리증 보면은 전용 면적 나와 있죠. 토지에 대한 것. 아직까지 월세? 그러면 저기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율이 두 개 나옵니다.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 비율로 소유자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 부속 토지를 계산할 때는 건물 면적의 비율대로 계산해야 되는 거고. 이해 가나요? 소유자다 그러면은 시가 표준액이고, 땅이다 그랬으면 뭐가 되죠? 건물 면적의 비율로. 읽어볼게요. 자,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각각 한 구의 주택으로 봐야 되겠죠. 뒤에는 맞죠. 부속 토지는 무슨 비율에 따라,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이 부속 토지다. 뒤에 지문은 맞는 거죠. 뭐가 틀렸다는 얘기죠?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은요,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이 됐으면 각각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는 것. 그 지문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옳은 건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는데, 여기 보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라고 나왔으면 이번 시험에 비중이 없지만 종합문제로 재산세에 관한 설명 중 이렇게 나오는 것은 충분히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독립문제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해보자. 납세 의무자. 그래도 나오면 땡큐죠. 나오면 답 찾을 수 있죠. 이까 있고 못 찾아 이거? 동그라미 3번 치면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해요. 굉장히 잘하시니까 다 잘할 수 있고요. 131쪽에 과세표준세율은 무조건 별 표시해야죠. 나올 가능성은 얘도 98% 이상이죠. 이렇게 먼저 겁을 들인 다음에 강의를 해야 잘 따라오시죠. 과세표준과 세율은 너무나 헷갈리는 거죠.
어렵죠? 쉬워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만 잘 들으시면은 네 문제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도사예요. 도사. 덮어쓰기의 도사. 오늘 재산세 잘 몰랐어. 그럼 설명을 해서 이해를 가게 했어요. 그럼 지나간 취득세는 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제가 우려하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최대한 이해가게끔 포인트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꾸 그 재산세 오늘 설명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소득세 들어가면 재산세 끝이에요 또. 근데 지금 요거 해봤지만 답 찾는 거 뻔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연습만 하세요. 그럼 실수 없어요. 눈으로만 보면 실수예요. 동그라미 치면은 지문이 그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10분 쉬었다가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걸 정리해 드릴게요.